드디어 2026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분수령이 될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떠돌던 수많은 추측과 설왕설래를 잠재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대책입니다. 많은 다주택자분이 가장 우려하셨던 부분이죠. 설마 5월 9일이 지나면 바로 중과세 폭탄이 떨어지는 건가 하는 공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예외 없이 올해 5월 9일자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정부가 단순히 문을 닫아거는 것이 아니라 팔 의지가 확고한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비상구를 열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세입자 퇴거 문제로 꼴머리를 앓으셨던 분들, 잔금 기간이 촉박해 계약이 파기될까 잠 못 이루시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수억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는 왜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종료를 택했을까요? 바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 확보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연장해 주겠지라는 기대감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기대감을 단칼에 잘라냄으로써 다주택자들에게 이제는 정말 결정해야 할 때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중과 유예만 종료하면 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지며 가격이 폭락하거나 반대로 거래 절벽이 심화되어 시장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제도 간의 정합성 확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동산 규제는 각 부처별로 따로 놀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중과 소득세법,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거래신고법,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금융지침. 이 세 가지 규제가 엇박자를 내다 보니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대출이 안 나오거나 실거주를 못해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번 2.12 대책은 이 세 가지 규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넘길 때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 금융적 걸림돌을 한시적으로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도일 기준에서 계약일 기준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실무적인 핵심은 기준일의 변화입니다. 이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수억 원의 세비가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5월 9일까지 중과 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날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 접수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3, 4월이 되면 매수자들은 느긋해지고 매도자들은 피가 마르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매수자가 잔금 날짜 못 맞추겠으니 가격을 더 깎아달라고 갑질을 해도 매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 대책의 가장 파격적인 대목입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았다면 잔금은 그 이후에 치러도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서 도장만 제때 찍으면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무한정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잔금을 치러야 하는 마지노선이 다릅니다.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양도 및 잔금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규 조정 대상 지역 25년 10월 지정 지역. 상대적으로 매물 소화가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 6개월 이내로 넉넉한 기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만 잔금을 받으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최고 82.5%에 달하는 징벌적 중과세율이 아닌 6에서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30% 혜택까지 모두 챙길 수 있으니 사실상 일반 과세와 동일한 조건으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차인 셈입니다. 토지 내 실거주 의무의 대전환. 현재 강남권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려는 분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무조건적인 실거주였습니다. 매수자가 계약 후 즉시 또는 수개월 내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파는 집은 보통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았다면 매수자가 실거주를 할 수 없으니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줬고 결국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데드락 상태라고 불렀죠. 정부는 이번에 이 빗장을 풀었습니다. 1. 실거주 의무 유예의 조건. 매도인이 다주택자이고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거래. 기존에는 4~6개월 내에 무조건 입주해야 했으나 이제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입주 의무를 유예해 줍니다. 이 2028년 2월 10일이 마지노선을 기억하라. 단, 무기한 유예는 아닙니다. 정부는 발표일로부터 2년인 2028년 2월 11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2028년 5월까지 남았더라도 매수자는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다주택자는 세입자를 안고 갭투자 형태로 무주택자에게 집을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주택 매수자 입장에서도 당장 입주할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금융규제의 연동대출 전입 의무 완화. 세금이 해결되고 거래 허가가 나와도 돈줄이 막히면 소용없습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는 규정이 있죠. 하지만 이번 대책에 맞춰 금융위원회도 가이드라인을 수정했습니다. 대출 전입 의무 연동. 이번 대책에 따라 5월 9일까지 계약한 거래에 한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닌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전입 의무를 연장해 줍니다. 이로써 세금기재부, 거래국토부, 금융위라는 3박자가 완벽하게 하나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원활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정부가 레드카펫을 깔아준 모양새입니다. 가계약금만 보낸 상태인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세무당국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5월 9일까지 반드시 정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계약금이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이나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를 위한 3단계 액션 플랜. 이제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이 3가지를 시행하십시오. 첫째, 2년 보유 요건을 재확인하십시오. 양도세 중과 배제로 기본세율 적용의 대전제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을 때입니다. 등기부등 본상의 취득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계약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는지 체크하십시오. 둘째, 부동산 마케팅 포인트를 수정하십시오. 지금 당장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내 매물이 2리 대책 수혜 매물임을 강조해달라고 하세요. 무주택자가 사면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고도 갭투자가 가능하며 실거주 의무와 대출 전입 의무가 모두 유예되는 귀한 매물이라는 점을 브리핑 자료에 넣어야 합니다. 현재 토지 지역에서 이보다 강력한 셀링 포인트는 없습니다. 셋째, 타임라인을 4월 중순으로 앞당기십시오. 5월 9일은 말 그대로 데드라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대출 가능 여부 확인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모든 과정을 마무리 지어야 안전하게 이 비상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2리 대책은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세입자 때문에 못 판다는 핑계 대지 않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줄 테니 나갈 사람은 지금 나가라는 뜻이죠. 물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하지만 내년 5월 이후 다시 살아나는 양도세 중과 최고세율 82.5%의 무게를 견딜 자신이 없으시다면 이번이 가장 현명한 탈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반드시 실력 있는 세무사와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매도 시나리오를 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저는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